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예정돼 있죠. 그 현장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10시가 되기 전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리오리 휴먼 안진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어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가지고. 10시에 뭐 국민적 관심사. 네. 사실 관심은 별로 없는데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나 또 남 탓을 하고 또 얼마나 뻔뻔하게 어떤 대할 것인가가 네. 이제 국민의 관심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태도로 예, 국민들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예. 이 윤석열 정치검찰 집단의 특징은요. 네. 윤석열, 김건희 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간첩 조작 사범 이시온이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시키는데 그걸 시킨 윤석열도 그걸 네. 응한 이시온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을 망가뜨린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 우리 국민들 최소 2명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네. 그 다 조작이라는 게 확인된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을 나옵니까? 뭐 우리 10시부터 이제 한동훈 씨 나오니까 지금 시작부터 아주 강도 높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 한동훈 씨 보세요. 자, 편법 증여가 있었어요. 1억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금방 한동훈이한테 집을 팔았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래잖아요. 편법 증여 아니면 이제 이른바 입주 자격이 없는 한동훈한테 딱지를 판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예, 근데 어떤 식으로 봐도 이건 불법입니다. 당시에 네. 뭐 전매 제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딱지 거래였던 그 다음에 엄마의 편법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세를 안 냈던 그렇죠. 이걸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엄마가 다 알아서 했대요. 아니 자기 집을 사는 과정을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아서 합니까? 모든 게 남 탓이에요. 자, 또 뭐가 걸렸죠? 자동차 공채.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 지난번에 근데 서울보다 얘기했었죠. 경기도가 좀 저렴해요. 네. 그 비용을 아끼려고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한동훈 씨네 집안도 그렇고 그 와이프 배우자네 집안도 그렇고 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장인어른이고 네. 집안에 다 법조인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 준법이라든지 사회적 인신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있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사회적 책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공채 비용 그걸 일종의 빼돌리려고 네.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잖아요. 이건 100% 불법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사퇴했어요. 근데 단 하나도 지금 반성의 기미가 없죠. 오히려 문제 제기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진보개혁 인사들 다 이미 고소를 했거나 네. 다 고소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 사람이 딸 문제에 대해서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이미 전직 기자도 고소를 또 했죠. 네.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고위 검찰 시절에도 가만두지 않겠단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 마치 정치인처럼 매일처럼 막 브리핑을 내고 네. 송사를 남발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공직후보자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자동차 딜러가 알아서 했던 저는 이 해명이 가장 네. 열받더라고요. 자동차 딜러님을 명예훼손하고 자동차 딜러를 음해하는 거잖아요. 저는 전국의 자동차 딜러님들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대행은 하죠 당연히 일부 실무를 하지만 알아서 법을 위반하는 옮기고. 것을 부부한테 상의 안 하고 부부한테 말 없이 허가 안 받고 네. 아니 박지영 기자님 뭐 굉장히 우리 오랜 또 언론 생활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도 있죠. 법을 다른 어기는 것도 아니고 부분이니까. 그냥 변호사 부부도 아니고 네. 현직 고위 검찰 또는 앞으로 잘 나갈 게 분명한 고위 검찰인 정치 검찰 그 차를 사주는 건데 그걸 몰래 불법을 해버려요 딜러가. 그러니까 이 정말 몰라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겠느냐. 정말 딜러가 알아서 그러니까 다 맡긴 거 그 서류 가지고 했겠느냐. 아니 그냥 거기서 하면 딜러도 편하잖아요. 주민등록까지 이전하고 그럼 주민등록 이전 절차 실무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불편한 불법이면서 불편한 일을 왜 합니까?
자동차 딜러가 꿀팁을 줬겠죠 당시에. 아, 이렇게 아낄 수 이런 있다. 방법이 있다. 공채 비율이 뭐 10% 안팎인데 굉장히 비는데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저렴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주민등록법을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 그랬겠죠 그 부부가. 이건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네. 저는 한동훈 씨가 우리 오마이 TV 보고 고소 고발 남발하던데 오늘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반박해 보시고 네.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발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해서 다 질의도 있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텐데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남 탓이더라는 거예요. 아. 윤석열은 모든 게 모른다.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장모하고 네.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발뺌을 했어요. 아하. 한동훈이 약간 또 달라요. 모든 게 남 탓이에요. 자, 아까 편법 중에는 엄마가 다 알아셨다. 엄마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효자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당시에 그냥 정말 집이 사고 싶어 갖고 제가 좀 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을 네.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 엄마 탓을 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 그랬어요. 네. 자동차 공채를 아끼려고 이것도 일종의 공적 비용 탈세, 그다음에 준문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이 있는 이것을 거죠. 네. 이 두 가지 불법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네. 자동차 딜러가 다 알아서 전국의 딜러 여러분 총궐기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네. 소득공제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엄청난 부자인 어머니를 네. 연말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올렸단 말이죠. 네. 저도 개인 사업자니까 이제 복수근로 사업자이면서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여기저기 방송하고 뭐 강의하고 그러면 네. 제 세무 도와주는 분이 연락 왔어요. 그 가족 공제 올릴 사람이 있느냐. 예. 근데 그거 보면 배우자가 올렸더라고요 이미요. 제가 중복해서 올리면 그거 안 되죠. 조금 공제되죠. 아, 그래요? 되지만 네.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옮기면 한번 올렸는데 그래서 또 올리면 안 되죠. 저기 중복 이미 네. 다른 가족이 다 올렸습니다. 저는 그냥 세금 다 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저는 검찰청 직원들을 요즘 검찰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반대에 나서고 있던데 검찰 직원들이야말로 검찰들의 특권이나 기득권이나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봤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청 직원을 또 명예훼손하고 음해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부양가족 공제를 검찰청 직원이 마음대로 합니까? 직원이 마음대로 했대요. 알아서 했대요. 다 일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엔 또 검찰청 직원 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따님 관련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터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개국본 민생경제연구소 네. 전환 촛불승리 전환행동 10년대 함께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 비리 특혜 진상규명 신문을 5건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전격 고발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따님 관련해서 사실 따님도 피고발 대상 들어갔지만 가로 열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 네. 그리고 그 딸이 저지른 문제들 그 딸이 혼자 했겠습니까? 돈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IE 같은 국제 학술대 뭐 자료도 올리고 그랬던데 네. 다 그건 부모의 기획. 특히 어머님 쪽내 뭐 입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모가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요. 산호세 지역에서 네. SAT 전문 예, 학원을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미국 FBI 수사를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스펙을 쌓게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면 그건 우리나라 그 윤석열 한동훈의 논리라면 국기문란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업무방해행위잖아요. 작년에 오픈북 시험도 네. 뭐 고발한 사람들인데 기소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것도 딸이 알아서 했다고 일단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따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딸이 다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개입 안 했다 그러고 차라리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부모가 나서서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되잖아요. 또 그게 또 딸이 아니네요. 알아서 했다니까 또 딸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시 활용 안 했다 거짓말. 입시 활용 안 했고 아직 대학생이 아니어서 입시 활용 안 했대요. 자, 애청자 여러분, 이 한동훈 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건 반사회적 어떤 인격 장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원희룡 부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네. 진단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정신병이다고 한 건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직업률.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백히 잘못들이 A, B, C, D, E, F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쯤 되면 인정하고 빨리 뭐 그 집단이든 또는 개인에게 어떤 잘못하잖아요. 네, 뭐 누구한테 잘못했다 또는 그 모임에 잘못했다 또는 그 조직이 잘못했다. 네가 빨리 빌어 잘못했다 하고 또 그 사람들 불러서 사과도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 그런 말 안 듣는 친구 있잖아요. 명백하게 잘못했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 얘 도라이네. 사이코네.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직업윤리 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단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이 누적됐네 남 탓으로 다 돌리고 그런 거 그것도 볼 때. 어머니 탓, 따님 탓. 네. 그다음에 입시에 활용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 저는 이게 제일 기가 막힌. 그러면 도대체 케냐 작가로부터 대필까지 받아가지고 왜 논문 저널에 글을 올리며 무슨 한국의 가난한 중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재인데 그걸 어떻게 영어로 네. 펴내며 근데 그 수학 교재는 또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베꼈으며 의혹이 이걸 있죠? 박 기자님도 얘기가 있겠지만 네. 중학생 고등학생 얘가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만약에 얘가 그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정직한 일이 아니라 말려야죠. 얘가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딸이 알아서 했다. 막 천재인 것처럼. 네. 근데 다만 또 논문이면 문제가 될까 봐 논문이 아니다라고 또 거짓말하고요. 근데 네. 논문 저널에 실리는데 다 올렸어요. IEE라고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오마이TV에도 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게 나경원 아들이 네. 서울대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특혜를 받고 논문을 사실상 서울대가 만들어주듯 했던 그때 그 논문이 제출된 데가 발표된 데가 IEE입니다. 국제 전기전자 최대 학술 기구예요. 네. 그게 논문이 거기서 미성년자들 논문이 중고등학교 논문이 발표가 되거나 게재가 되거나 네. 또 게시가 되면 미국 대비에 엄청 유리한 거예요. 아하. 나경원 아들도 그 짓을 했어요. 예. 그것도 서울대 국립서울대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특혜로 사용해서 4주 이상. 그것도 미국의 고등학생이 한국 고등학생들이 전화해봤다는 네이버에 나와요. 네. 자, 제가 서울대 전화해봤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저도 실험실을 4주 이상 쓰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네이버에 나와요. 네. 안 됩니다. 서울대에서 바로 안 됩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이거야말로 들고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지역에 있는 후보자는. 한 대학, 네. 지역에 있는 한 대학, 그 대학을 절대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했던 한 대학, 전 절대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쨌든 잘 모르는 한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분명히 목격자 어렵는데 다만 표창장이 발급되는 과정이 논란이 있는 그 일을 중심으로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하고 네. 한 집안이 도륙이 당했고 생기부도 예, 없었고 예. 여기 일기장까지 들춰보는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건 어쨌든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네. 목격자도 여럿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과 그 대학 동양대 특수관계였던 것이고 도움을 네. 받았던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죠. 그건 어쨌든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온 집안을 도륙낼 일이었으며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이조가 있을 때도 검찰이 예를 들면 우리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을 막 위조한다든지 편의점 주도가 갑질로 사망했는데 그걸 보강그룹 CU그룹 사장 등등이 나서서 그 갑질이 아니라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고발했을 때 벌금 약식 기소하고요. 네. 심지어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던 적도 많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온갖 나쁜 짓 그 사무소이자 같은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래놓고 자 입시 활용 안 할라 어떻게 입시 활용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 같은데 그 전부 다 입시에 활용하려고 치밀하게 한동훈 부부와 또 한동훈 배우자 그러니까 이 한 모양의 배우자 예, 그 집안 이모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촌들 네. 나경원도 똑같아요. 나경원도 자기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할 때 그 어쨌든 회의 어떤 봉사 또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행사 지적장애인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세계 3대 올림픽 비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그다음에 10회 올림픽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 자기 사촌들 데리고 갔거든요. 똑같잖아요. 자기들끼리 특권의 성을 쌓고 네. 불법과 비리와 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그걸로 이른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걸로 명성을 얻고 또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연결될 이런 수 짓을 하는 있다.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자는 계속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연습용 학습 과정에서 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었고 그 참석 받은 거 참석 이것만 좀 유료 좀 받은 거고 무슨 이런 얘기 하고 뺏겠다니까 있는데 저작권자 허락을 받았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니까 고소했어야 되니까 네. 유료로 판매 올려놨거든. 본인들이 유료로 팔려는 그것은 뭐 봉사활동에 쓰려고 했던 거니까 유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꾸라지의 전형적 면모를 봅니다. 이거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삭제하고 지금 증거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위계연 업무방해 전형적으로 그렇죠. 대필 그다음에 표절 이런 것을 IEE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뭐 사회과학 저널이라든지 이번에 그런데 왜 씻습니까? 본인 그냥 습작용이면 그런데 싫으면 안 되죠. 본인 블로그에 올려야죠. 본인 블로그. 그다음 미국의 가짜 언론에 왜 올립니까? 아니 본인 돈 주고 그것도 돈까지 주고. 그렇죠. 대필도 돈 주고 있겠죠? 그렇겠죠. 저작권 표절은 훔쳐산 거지만 참 아니. 본인이 정말 습작용이고 봉사용이면 본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뭐 무슨 NGO도 만들었다고 하던데 단체에 만나서 2만 시간 그러니까 거기에 2만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도 도저히 뭐 같이 단체에서 했다고 하니까 자 최광욱 의원은요 실무진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하자 그랬는데 매불쇼 나가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나가고 있는 그 매불쇼에 최광욱 나와서 조국 교수 아들이 봉사활동한 게 맞다 했다가 그걸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윤석열이 지시해서 뒤바뀐 겁니다. 봉사활동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오바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또 위계관 업무방해로 또 기소돼 있습니다. 어떤 업무방해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써줬다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그러면 우리나라 판검사들 지금 전원 기소감입니다. 이 사람들 사법연수원 1년 차에 2주간 봉사활동하고요. 2년 차에 6개월간 시보합니다. 법원이라든지 검찰이 돌면서 그때 시간 다 지켰을까요? 원칙적으로 사무실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일하는 경우 제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법연수원 시보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 가면 처음에 인사하고 그다음부터 재택근무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 근데 다 증명에는 뭐라고 해놨죠? 연수원에는 뭐라고 내놨죠? 다 했다는 거죠. 다 출퇴근했다고 기록되어 있겠죠. 시간 다 채웠다고. 그러면 그렇게 써준 변호사 사무실들, 그다음에 시간 널널하게 한 법원, 검찰청 사무실들, 검사들 다 업무방해 주범들이잖아요. 뭐 수도 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또 저작권자 탓이다. 입시 활용하지 않았다. 말장난이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요. 단 하나의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조국 교수는 논란이 있었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사과를 여러 번 했잖아요. 당시에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다. 특히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 예를 의대 교수한테 가서 인턴할 수 없는 분들, 어느 대학에 가서 인턴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줬을 것이다. 잘못했다. 이런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고소만 하고 있어요. 계속 해명만 하는데 해명도 계속 바뀌어요. 거짓말 해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거의 이제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꼬리에 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임경면식으로 뭐 계속해서 해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 정확한 것은 이렇게 되면 계속 공방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네. 밝혀지겠죠. 일부는 뭐 해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일부는 뭐 과도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성찰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법무장관 자격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미국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네. 불법 이민 체류자를 가사 노동자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어쨌든 사기형 약자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어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쫓아내야 될 사람을 가사 노동에 기회를 준 거니까 네. 미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준법의 상징인 법무장관이 했다. 바로 벗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벌써 탈세가 여러 건 걸렸잖아요. 의혹이 있고 어머님으로부터 편법 증여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 보이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돈 빌려준 걸 그 사람한테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돈 네. 빌려준 집주인한테. 그럼 어머니한테 1억을 줬을까요? 한동훈이? 저는 안 줬다고 봅니다. 전제 편법 증여고 무자격자인데 아파트까지 구입한 거니까 관련 그 법규까지 주택 관련 법규까지 위반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동차 공채 네. 탈세하고 그걸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어. 이거 지금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근데 자동차 딜러가 지 멋대로 했다. 그다음에 소득 관련 법규도 소득공제 관련 법규도 위반했죠. 탈세했죠. 이것도 탈세거든요.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또 이건 다운계약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기록이 아마 딱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예, 없는 부인할 거죠? 수 없으니까 네. 인정했어요. 다운계약서는 왜 하는 거죠? 이거 100%? 돈 안 내려고. 100% 취득세라든지 네.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나중에 다 뭐 세금 문제겠죠. 예. 네. 특히 처음에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을 그렇죠. 탈세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취득세 양도 차익이 생길 때 되니까 네. 제가 그건 표현 잘못했고요. 그러니까 구입 단계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건 100% 탈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맨날 며칠을 우리 민생경영연구소 법률위원회 네. 변호사들하고 고생을 해서 유기한 업무 집행 방해, 유기한 업무 방해, 네. 그다음에 탈세, 그다음에 증거인멸. 지금 따님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지금 삭제되고 있잖아요. 인멸되고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 그다음에 뇌물죄도 고발했습니다. 따님이 무슨 재주로 대기업에 3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 대기업에 컴퓨터로 50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기부를 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터뷰도 하고 아니 저희들이 연락이 왔고 우리가 인터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놓고 그거 지적하니까 우리 딸 괴롭히지 마라 그러는데 네. 아니 본인들이 미담이라고 인터뷰까지 해놓고 언론에까지 실어놓고 가짜 언론이긴 하지만 네. 돈 주고 실은 언론 광고성 돈 주고 기사를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왜 했겠어요? 지 블로그만 올려도 되는 거.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 이거 역시 입시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이유가 다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그 대학이 안 갔고 써지 않았고 쓸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씨 정말 너무 뻔뻔합니다. 호환무치하고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한동훈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해보자. 네. 최강욱이라고 해보자. 아하. 이광철이라고 해보자. 윤석열이 싫어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싫어서 저놈들 죽여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최강욱 전 비서가 이광철 전 비서.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 아니고 이름 바꿔보시죠 한번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상이 다 되죠. 진짜 언론 보도가 아마 대답필. 100만 건 네. 문재인 정부의 채찍근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 뭐 거기에 뭐 송영길도 좋고 이재명도 좋습니다. 누구 이름을 뭐 넣든 간에. 김동연도 좋고요. 네. 그랬으면 지금 언론 보도가 뭐 하루에 몇만 건씩 몇만 건씩 쏟아졌을 것이고 아하. 벌써 윤석열, 한동훈 좀 더 이시원, 이두봉 정치검찰 집단이 네. 대대적인 압수수색했겠죠. 수 100군데 안팎을. 근데 지금 언론 보도도 비교적 네. 조중동을 중심으로 매우 조용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네. 지금 저희가 어제 뭐 이미 고발이 들어갔지만 검찰도 경찰도 아직도 잠잠하잖아요. 이제 늦게 고발 들어가긴 했죠. 근데 사실 범죄라는 건 인지만 해도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별건 수사할 수도 있고 별건 수사하면 안 되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 조국 교수님 최강욱 전 비서관 네. 수사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잖아요. 대대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수사 그래놓고 본인들은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아무 문제 없다고 뻔뻔해요. 그래서 보도에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애청자 여러분 아마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남의 집안을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소환도 안 하고 압수해가고 전격 기소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의적 목적, 악의적 목적이 분명해 보였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어머니, 뭐 남동생, 뭐 조카, 뭐 심지어 재산 조력자, 재무 조력자, 뭐 부인, 아들, 딸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별건 수사를 했잖아요. 대대적으로 먼지털이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했고 지금도 윤석열이나 한동훈 집단 뭐라 그럽니까? 조국 공격 엄청 하잖아요. 아직도요. 지금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을 직권남용과 과잉수사로 도륙을 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깨끗하니까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추접스럽고 더럽거든요. 네. 조국 교수님 집안은 논란거리였지만 일부 팩트 확인된 걸 사과는 했지만 지금 정도가 훨씬 심해요. 나경원이나 박덕흠이나 이 한동훈 네. 케이스는 보면요. 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도 그렇지만 그러면 네. 지들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인데 아 우리가 조국 교수 수사할 때 과잉수사 논란도 있었고 직권남용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법무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과잉수사나 직권남용 논란은 인정 안 하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자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노치록에도 나오잖아요. 아 별건 아니었는데 자꾸 검찰 비판하니까 일이 커져서 구속까지 시켜버린 거야. 그 자기들 속내도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한 놈들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국민들에게 지들은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이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엄격히 수사받아야 되고요. 더 엄격히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죠. 네. 그냥 남의 집안을 도륙을 내버리고 3대를 멸문지화 시키듯이 마녀사냥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본인은 깨끗한 척하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쓰고 했다는 거니까. 더 엄격히 수사받고 더 철저히 검증받고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일한 잣대로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나요? 검찰이 수사하고 할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되죠.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뭐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살아있는 수사기관이 되죠. 어떻게 똑같이 수사하게 될지 이거 좀 봐야겠네요, 진짜. 그냥 문재인은 그냥 대통령이 됐지만 네. 촛불혁명 이후에 뭐 문재인이 뭐 권력기관을 끌어들였습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을 데리고 뭐 청와대를 장악했습니까? 내각을 장악을 했습니까? 당을 장악했습니까? 근데 지금 정치검찰 집단은요, 엄청 윤석열이 당선된 것뿐만 아니라 자 내각의 원희룡, 네. 권영세, 한동훈,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임명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국민권이 여러 가지 아직 덜 임명된 공직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청와대 비서진도 네. 정치검찰 출신들, 지 신복들 나는 대검 검찰 수사관님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인사수석으로 들어가고 인수위에 간사를 맡고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네. 이거 처음 봤어요. 검찰 수사관님들을 그러니까 검사도 모자라 네. 지 신복들인 검찰 수사관들까지 지금 청와대 인수위 이번에 광주광역시장 후보로도 나갑니다. 아하. 검찰 수사관이요. 지 신복이었던.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대통령만 된 게 아니라 대권만 장악한 게 아니라 검찰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장악하고 거기다 내각을 장악하고 네. 거기에 역시 정치검찰 출신은 권성동이 원내대표 국회의원도 꽤 많잖아요. 그쪽에. 그렇죠. 검사 출신이. 당을 장악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권력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다른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보기 어려운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때 육사 정도가 했던 짓. 그때는 그때 이제 군인들이 철권 들어왔다면 군사 살인 군사 독재 정권 때 너무나 무식한 군인들이 육사 출신들로 완전히 당이든 청와대든 네. 관직이든 도배 아하, 독식할 때랑 아하.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정치 검사들이- 잘했다는 전두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하. 지가 추앙하는 요즘 뭐 드라마에 추앙한다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나의 해방일지에서 네. 윤석열 씨가 추앙하는 음.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육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검찰당을 만들어 버린 거죠. 완전히 검찰 다 예. 검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 간첩 조작했던 범죄자 이시원이를 네. 저는 검사로도 안 부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안 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자도 웃기지만 그걸 시킨 윤석열 집단, 윤석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그럼 했을까요? 앞으로 예. 국정원이나 문재인 정부들 국정원 국내 정치계에 밀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돼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 악용했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앞으로 국정원하고 정치검찰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네. 간첩 조작해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된다. 사람들 간첩 조작해버려, 영전한다? 간첩 만들어버려. 아, 용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뭔가 국면에서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 네. 그때 박근혜 정권 때도요. 2013년 14년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박근혜 정권의 인기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때쯤입니다. 굉장히 이명박 때 네. 민간인 불법 사찰하고 아하. 국정원이 온갖 공작을 벌이던 것을 이명박 때 박근혜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짓을 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국정원이 그런 짓을 했으면 검찰에서 그것을 걸러내라고 우리가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정원 그동안 나쁜 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명박 때 나쁜 일 한 거 다 확인됐잖아요. 본인들이 수사됐잖아요, 심지어. 네. 근데 오히려 가담해가지고 음. 지금 유성 선생님 인터뷰 보세요. 무서운 검사였다 이시호는. 그러니까요. 여동생이 간첩이라고 허위진술을 했는데 협박을 받아서 감금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하고 오빠를 못 만나게 하고 예. 심지어 변호인 접견권이 없다라고 네. 협박을 하고 불법을 해석을 하고 음. 그럼 국정원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아하. 그 말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러면 국정원에서 어마어마한 불법을 당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다행히 기소는 국정원이 못해. 그렇죠. 검찰에서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제대로 예. 수사기를 검토하고 봐달라. 검찰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국정원 견제라고 있는 검찰이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그건 간첩 사건이 무혐의가 되니까 네.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본인들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으로 보복 기소를 한 자들입니다. 이게 윤석열 측근들입니다. 이두봉이, 이시원이 이 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전 과정에. 심지어 유성일 북한의 간첩으로 만들려고 네.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입국했다. 그걸 중국 공안에 자료를 조작해서 냈으면 이거 외교 문제도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중국의 일이 공공기관의 벌어진 거죠. 문서를 조작해서 법원까지 제출한 놈들입니다. 즉시 구속 엄벌자돼요. 윤석열, 한동훈, 이시원, 이두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니 법무장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이니 이동희도 지금 잘 나가는 검사장으로 인천지검장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영전할 겁니다. 하하.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하고 계신데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여론 계속해서 신경 안 쓴다잖아요. 내각도 그렇고 네. 내각 뭐 정호영 후보자 비롯해 가지고 네. 다 지금 임명 강행 수순을 가고 있고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벌어질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예. 다 그 기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나 네. 그 국회에서 보내는 어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나 또 본인이 하는 이야기나 들어보면요. 개선 장군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고 네. 법무장관 후보자로 온 거로 알겠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넌 어떻게 그런 게 느껴진다. 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안하무인이고 네. 뻔뻔한 사람들이
아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동훈 지명체를 들고 나왔고요. 자 불법 이제 활동하면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들고 왔습니다. 시작되는데요. 예. 이 현장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감옥으로.